얼마든지 더 얘기해봐. 내가 상대해줄 테니까. 여기 한국 여학생이 자신만만한 태도로 중국 남학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 남학생은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공부 중인 영국인 에밀리라고 합니다.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국제사회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솔직히 어릴 때 외교관은 성격 좋고 영어만 잘하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공부할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공부해야 할 양을 생각하면 정말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대사관저에서 멋지게 근무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루하루 힘내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대사관님 중 한 분은 콜린 크록스라는 주한 영국 대사관님이신데 얼마 전에 한국 방송에도 출연하셨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한국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꼭 그분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잠깐 저희 학교를 소개하자면 특이하게도 여기는 보기 드문 기숙학교예요. 기숙학교라 그런지 학생들끼리 굉장히 친하고 면학 분위기도 잘 형성되어 있는 편이죠. 꿈을 향해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 친구들도 재밌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제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보낸 사람도 없는 흰 봉투였죠. 편지 봉투를 열어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봉투 안에는 제가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있었죠. 아무런 글도 없이 달랑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누가 사진 인화를 하면서 같이 뽑아줬나 싶어서 주변 친구들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누가 사진을 이렇게 잘 찍어줬냐며 장난스레 물어봤지만 그 누구도 답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기숙사에서 같은 층을 쓰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아는 바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저는 그 일을 까먹고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우체통에는 또 다른 편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생긴 편지 봉투였기 때문에 봉투를 보자마자 등골이 오싹했어요. 설마 또 그때 그 편지겠어 싶은 생각이었죠. 편지 봉투를 열자마자 저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봉투에는 또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제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도무지 언제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메시지도 같이 들어있었죠. 메시지에는 난 널 보고 있어 라는 한 문장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요.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상대에게 이런 사진과 편지를 받으니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렇게 우편함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식은땀만 잔뜩 흘리고 있는데 누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다며 괜찮냐고 묻는 사람은 아영이었어요. 우리 학교에 한 명뿐인 한국인에다가 같은 층을 쓰고 있어서 얼굴과 이름만 알고 있는 친구거든요. 아영이는 제가 너무 안 좋아 보였는지 일단 자기 방으로 가자며 자신의 방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러고는 물 한 잔을 떠주며 혹시 아프냐고 묻더라고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지도 않은 사이였는데 저를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게 놀라웠어요. 영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일에 절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누가 무슨 일을 당해도 그러려니 하는 편이죠. 그런데 제게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아영이가 고맙기도 하고 이런 무서운 일을 겪은 게 서럽기도 해서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못된 짓을 벌이는 게 누구인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정말 두려웠죠. 아영이는 말없이 저를 토닥여 주더라고요. 한참을 울고 나서 아영이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얘기했어요. 아영이는 제 말을 듣더니 그동안 많이 무서웠겠다며 제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해줬죠. 그러고는 당장 범인을 찾아서 따끔하게 혼내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죠. 그러다가 혹시 해코지를 하면 어쩌냐고요. 아영이는 그래도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처음엔 사진만 보내다가 이번엔 메시지를 보냈으니 다음엔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며 반드시 누구 짓인지 밝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똑 부러지는 아영이의 말을 들으니 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경고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영이는 CCTV를 살펴보자고 하고선 경비업체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함께 CCTV를 살펴봐줬어요. CCTV를 함께 관찰한 저희는 범인의 얼굴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어요. 그 애는 메이슨이라는 중국 학생이었어요. 예전에 저랑 같은 수업을 들어서 과제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과제를 하기 위해 모임을 할 때마다 이해도 잘 못하고 게을러서 정말 괴로웠죠. 보통 과제를 함께 한 친구들과는 친해지는 편인데 메이스는 나쁜 기억뿐이라 가까워지지 못했죠. 게다가 평소에는 저에게 말 한마디 못 붙이던 애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기가 차서 당장 메이슨에게 찾아갔죠. 막상 메이슨을 만나니 다시금 무서운 생각이 들어 생각했던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버버거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아영이가 절 도와줬어요. 너의 행동 때문에 에밀리가 많이 무서워했는데 앞으로 할 말이 있으면 직접 하라고 얘기했어요. 마냥 협박하고 무섭게 말하는 게 아니라 똑부러지게 저 대신 할 말을 해준 아영이가 정말 고마웠어요. 메이스는 예상했던 대로 우물쭈물하더니 알겠다고 하고 휙 가버렸죠. 아영이가 없었다면 저는 또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텐데 정말 고마웠죠. 아영이는 누가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라고 얘기했죠. 정말 마음씨까지 착한 거 있죠? 저는 평소에 저희 영국 사람들이 하던 대로 남들 일에 무신경하게 지나쳤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죠. 아무튼 그 일을 계기로 아영이와 저는 무척 가까워졌어요. 아영이가 그런 건지 원래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에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영이와 함께 지내면서 저는 한국 문화를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를 알게 되면서 저는 제가 정말 바보였다는 생각을 했죠. 왜냐고요? 아니 어떻게 손흥민 선수처럼 멋진 선수가 영국에서 경기를 하는데 한 번도 보러 갈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어요. 전 스스로 똥멍청이라고 절 마구 비난했죠. 사실 전 축구엔 관심 없거든요. 왜냐면 저희 지역 셰필드 팀은 EPL 꼴찌 팀이기도 하고 미국으로 유학 오며 축구 경기까지 챙겨볼 열정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영이와 얘기하다가 손흥민 선수 얘기가 나와서 유튜브로 좀 찾아봤는데 정말 멋진 거예요. 영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흥민 선수 얘기를 했더니 모두들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은 홈구장에 토트넘이 경기하러 왔을 때 직관까지 다 하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들 경기도 경기지만 손흥민 선수의 매너에 푹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기다려준 팬들에게 인사하고 사인도 해주는 모습에 반했다고요. 월드클래스 축구 선수가 그런 매너까지 갖추다니 정말 다 갖췄다고 생각했죠. 친구들이 보내준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며 다음에 영국 갈 때는 반드시 저도 꼭 스케줄을 맞춰 직관을 갈 거라고 다짐했죠. 그렇게 아영이와 친하게 지내던 어느 날 저희 기숙사에서는 포트락 파티 행사가 있었어요. 포트락 파티는 각자 먹을 음식들을 싸와서 함께 나눠 먹는 행사예요. 학생회에서는 학생들 간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여러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중 하나였죠. 근데 저는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진짜 골치 아파요. 보통 자기가 잘하는 음식이나 자기 나라의 가장 유명한 음식을 가지고 오곤 하는데 영국에는 가져갈 음식이 없거든요. 아니 왜 우리나라는 맛있는 대표 음식 하나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런데 피쉬앤칩스 같은 거 가져가면 정말 자존심 상하거든요. 다른 애들은 진짜 멋들어진 음식 가지고 오는데 저만 그런 걸 가지고 갈 수 없어서 머리가 아팠죠. 그런데 아영이도 정말 골치가 아프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도 별로 먹을 만한 게 딱히 없나 싶어서 동병상련이 느껴졌죠. 포트락 파티 당일날 저는 도저히 피쉬앤칩스를 가져갈 용기가 나지 않아 샌드위치를 싸서 가기로 했어요.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었죠. 그리고는 파티에서 아영이를 만났는데 저는 아영이에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영이는 음식을 3종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분명 골치 아프다고 했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한국 음식을 많이 가져왔냐고 물어봤죠. 아영이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소개해줄지 모르겠어서 고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영이가 고르고 골라서 가지고 온 음식들은 잡채, 떡볶이와 꼬마김밥이었어요. 친구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가운데 올려놓고 뷔페처럼 돌아다니며 골라 먹기로 했는데 모두들 약속이나 한 듯이 한 곳에 줄을 쫙 섰어요. 바로 아영이가 가지고 온 음식 쪽으로 말이죠. 한식은 모두에게 낯선 음식이어서 궁금한 마음에 조금씩 가져가 맛보고는 다들 허겁지겁 다시 줄을 섰어요. 분명 낯선 음식이지만 어쩜 이렇게 입에 잘 맞는지 잡채, 떡볶이와 꼬마김밥 모두 정말 맛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 입에 맞는 음식은 셋 중에서도 잡채였어요. 면 요리는 파스타 같은 음식만 먹어봤지
이런 탱글한 면에 야채가 잔뜩 들어간 면 요리는 처음이거든요. 태국의 팟타이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가볍고 고소했어요. 팟타이나 파스타는 좀 느끼한데 잡채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이번 포트락 파티를 하고 나서 아영이는 학교의 인기녀가 되어버렸어요. 모두들 아영이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죠. 저는 이제야 아영이의 매력이 알려지는 것 같아서 제가 괜히 으쓱하고 뿌듯하더라고요. 모두들 포트락 파티에서 먹었던 음식을 배우고 싶다며 아영이에게 쿠킹 클래스를 열어달라고 아우성이었어요. 아영이가 간단한 꼬마 김밥을 알려주겠다고 두세 명 같이 해보자고 얘기했는데 이게 또 소문이 났는지 대형 행사로 변해버렸어요. 학생회에서는 기숙사 조리실까지 빌려 신청자를 받아 쿠킹 클래스를 열었죠. 두세 명이서 하려던 행사는 30명이 함께 모여 김밥을 만들었어요. 김을 보는 것도 신기했고 여기에 밥을 깔아서 마는 것도 정말 재밌었어요. 속재료로 뭘 넣어도 좋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야채김밥부터 고기를 넣은 김밥까지 다 가능하다니 한국 음식을 만들면서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만드는 것도 정말 쉽고 재밌다며 다음 클래스를 또 열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반응이 뜨거웠어요. 이렇게 아영이가 유명해지면서 덩달아 학교 내 한국 문화도 유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궁금한 점은 아영이에게 묻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적인 건 아영이의 대답이었어요. 친구들이 물어보는 것마다 아영이는 모두 진짜라고 하는 거 있죠? 한국 드라마에서 밤 늦게 다니는 장면, 깔끔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 식사할 때 뷔페처럼 음식이 많은 것 모두 다 사실이라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다 가능할 수 있는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드라마를 볼 때만 해도 상황을 통제해놓고 연출했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영이를 보면서 느낀 점은 다른 나라들이 인프라만 갖춰놓는다고 해서 한국처럼 될까 싶은 생각이 불쑥 들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부어도 각종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파리 같은 경우도 길거리가 정말 엉망이에요. 그 나라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 분명 아니잖아요. 역시 이 모든 건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죠. 제가 옆에서 본 아영이는 남에게 피해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늘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어요. 또 섬세한 면이 있어 친구들을 하나하나 잘 챙기죠. 게다가 일하는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늘 과제를 1등으로 해놓고 뭐든 빠릿빠릿하게 행동해요. 아영이 한 사람이면 일당백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국이라 그런 드라마 속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부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강의실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바로 저희 동아시아 전통문화를 강의하시는 교수님께서 엄청 화가 나신 일이 있으셨거든요. 교수님은 평소에 정말 친절하시고 학생들을 존중하며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즐겁게 토론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시는 분이세요. 학생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아서 다른 학과에서 들으러 오는 학생들도 많아 늘 강의실이 미어터지죠. 그날은 교수님께서 전통 복식에 대한 레포트를 점검하고 피드백해 주시는 날이었어요. 우수한 레포트를 쓴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교수님께 칭찬을 받기도 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기도 하죠. 좋은 레포트를 쓰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이라 그날은 아영이와 맨 앞자리에 앉아 수업을 들으려고 일찍 왔어요. 그런데 바로 제 대각선 쪽에 메이슨이 앉아 있었죠. 그때 아영이에게 혼쭐이 난 이후로 숨어 다니다시피 했는지 거의 볼 수 없었는데 꽤 오랜만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곧 수업이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제출한 레포트를 잘 봤다고 하시면서 몇 명의 레포트는 교수인 내가 봐도 흥미롭게 잘 쓰여진 자료인 반면 몇 학생들은 근거도 없는 자료로 소설만 쓰고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아영이의 레포트를 화면에 켜셨어요. 아영이는 한국의 전통 복식인 한복을 주제로 해서 과제를 제출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잘 쓰여진 레포트라며 주제에 대한 근거가 명료하고 논리적이라며
꼭 한번 다운받아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메이슨이 벌떡 일어났어요. 모두들 깜짝 놀랐죠. 일단 수업 중에 그렇게 일어나는 학생이 없는 데다가 찌질한 메이슨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데 두 번 놀랐어요. 메이슨은 한국의 한복은 중국에서 한푸라고 불리는 전통 복장인데 교수님이 중국 복식인 한푸를 한복이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중국 거라는 건데 왜 코로나 팬데믹은 중국 것이라고 하지 않고 발뺌했냐고 하시더라고요. 강연장이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며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졌죠. 교수님의 멋진 대답이 통쾌하더라고요. 그런데 메이슨이 지지 않고 받아쳤어요. 한복은 기원전 고대 중국에서 비롯된 복장이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의 문화를 물려받았다고 말이죠. 그러자 교수님은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셨어요. 한 번도 그런 표정을 한 교수님을 본 적이 없었는데 매서운 눈빛이셨죠. 한국을 속국이라 칭하는 건 매우 무례한 발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독립된 국가였다는 설명을 덧붙였어요. 메이슨은 정말 진지한 태도로 자신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뿐이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 전통 복식을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메이슨에게 한복과 한푸의 차이점을 물어보셨죠. 메이슨은 둘의 차이는 없고 한푸가 맞는 말이라며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입었던 옷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아영이를 가리키며 레포트에 이미 잘 써놨던데 적수가 안 되긴 하겠지만 아영이가 대답해보겠냐며 물어보셨죠. 아영이는 싱긋 웃으며 자신있게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아영이는 한푸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옷의 꾸밈새라는 말에 불과하다고 했죠. 한국에 한복이 있고 일본의 기모노가 있듯이 중국도 구색 맞추기로 한푸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한푸라는 말 자체가 현대에 들어 중국 정부에서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나니 더 이상 메이슨이 주장할 것은 없어 보였어요. 다른 학생들도 이제 말도 안 되는 메이슨 이야기에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죠. 그러자 발끈한 메이슨이 교수님이 한국 편을 들고 있다며 중국은 이미 한복을 한푸라고 정했다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아영이는 한복은 고대 한국의 고구려 시대 벽화에서 발견되었고 중국은 남녀 구분 없이 치마를 입었지만 한국의 한복은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입은 데서 큰 차이점이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옷의 형태와 입는 법까지 모두 다르다고요. 그리고 중국이 주장하는 중국 복장은 1600년대 청나라 때부터 입게 되었는데 한국 한복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청실록의 기록으로 남아있으니 직접 한번 읽어보라고 했죠. 메이슨은 부들부들 떨더니 더 이상 한마디도 받아치지 못했어요. 어린아이가 떼를 쓰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자 잔뜩 분에 차 있는 느낌이었죠. 교수님은 이래서 자신의 역사라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역사라는 것은 쓰여지는 역사가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를 읽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죠. 중국 정부에서 끊임없이 잘못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 학생들이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갖지 못하는 게 정말 아쉽다고 하셨어요. 우리 대학에서 공부할 정도로 우수한 중국 학생들도 메이슨처럼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셨죠. 그런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이제라도 바르게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역시 각각의 문화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많이 알아야 한다고 하셨고요. 메이슨과 아영이의 토론은 아예 체급이 달라서 메이슨이 완전 발려버렸지만 아영이의 토론하는 태도 자체가 정말 멋져서 배울 점이 많았어요. 아무리 흥분한 상대라도 차분하게 대응하고 논리적 허점을 하나하나 찌르는 게 훌륭했죠. 친구지만 정말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 그리고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 한국행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주한 영국 대사관에 인턴 모집 공고가 떴길래 보자마자 바로 지원서를 넣었거든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뒀긴 했는데 떨어지면 뭐 어때요? 아영이와 시간을 맞춰 한국에 같이 가서 한국 밤거리도 걸어보고 한국 전통 복식인 한복도 한번 입어보고 맛있는 음식도 직접 먹어보고 싶었죠. 이랬든 저랬든 방학 땐 꼭 한국에 갈 거라 정말 기대가 잔뜩 돼요. 잡채만큼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한국 가서 꼭 먹어볼게요. 외교관을 꿈꾸고 있는 여대생 에밀리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찌질한 중국 친구를 시원하게 참교육한 교수님도
우리 한국 학생 아영이도 참 멋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먼 타국에서 꼬마김밥 강의까지 열며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린 것도 정말 뜻깊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 또 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감동 필름이었습니다.